아니면 이름을 다 외울 수 있겠지. 기창이. 자, 우리 이제 몇 개만 더 하면 끝나니까 파이팅! 얼마나 좋아. 2시간만 하고 집에 가잖아. 1월부터는 이제 2시간 아닌데. 원래 고등부 스케줄이 4교시 4교시야. 원래 이틀만 하는 거야, 원래. 어? 아니요. 아마, 여러분이 월수금반이잖아요. 월, 수 아니면, 수, 금 아니면, 월, 금 아니면, 아마 이렇게 될걸?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 셋 중에 정해져가지고, 일주일에 2번만 보통. 예전에는 그 토요일, 일요일만 됐지 않았나요? 아, 그건 예전이고. 토요일, 일요일 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왜냐면 너네가 월수금이니까 이 틀을, 좀, 안 벗어나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야. 나중에 가면, 수학만 하는 게 아니잖아. 과학. 아, 혹시 올림피아드 과학 다닌 사람? 과학 선생님 좋지? 정환쌤이나 성욱쌤이나. 과학 안 다니나요? 과학 해야 되는데? 어? 다른 과학 하고 있어? 다른 과학학원, 요 주위에는 과학학원이 어디 있어? 과학학원 말고 과외. 과외. 과학 안 해? 과학학원 다녀? 그럼 과학 혼자 하려고? 과학 어려운데? 과학을 좀 하나 보네? 과학 다녀? 안 다녀? 이거 언제 다시? 기회 없어요, 이게. 기회 없냐고요? 아니죠, 있죠. 늘 열려 있습니다. 네. 올림피아드에 과학이 있으니까. 알고 계세요? 몰랐나요? 그리고, 수학만 잘해선 안 돼. 과학도 잘해야 되고, 특히, 국어를 잘해야 돼. 진짜요? 참고로 이번에 수능에 국어 어려웠다는 거 들었어요, 얘기? 이번 수능이 국어가 엄청 어려웠다고. 3년 내내 한 번도 국어를 틀리지 않았던 애가 이번에 수능에서 국어에서 80점 나왔다. 그래서 어쨌든 나중에 고등학교 가시면 내신을 잘 받아야 됩니다. 내신을 잘 다세요. 내신. 알았지? 파이팅. 그건 했고, 그거 한번 해볼게. 99번. 3의 x제곱, 4의 y제곱, 12의 z제곱이 있어요. x분의 1에 y분의 1 마이너스 z분의 1의 값을 구하시는 게 문제입니다. 일단 방금 얘기했으니까 아마 대충 알 것 같은데 이게 얘네가 전부 다 다시 지수 자리에 오도록 세팅을 이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수학 문제 푸는 동안에 그냥 쓰는 습관이라고 생각하죠. 상식이야, 상식. 얘네가 같잖아. 얼마로 같은지 모르니까 제가 K라고 두겠습니다. 요렇게 두는 거 기억해 두세요. 그러니까 는 K가 없는 상태에서 푸는 게 좀 버거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다 는 K를 두는 거야. 아주 저거는 그냥 상식. 수학 문제를 푸는데 그냥 필요한 도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들아, 이게 식이 지금 3개로 나뉘어지는 거 보여?
3x의 제곱이 k랑 같다. 4y의 제곱이 k랑 같다. 12의 z제곱이 k랑 같다. 이렇게 나눠집니다. 괜찮죠? 그럼 이제 전부 다 뭐 하는 거야? 양변에 x분의 1제곱을 해서 y분의 1제곱을 하시고 z분의 1제곱을 해주면 되지. 그쵸? 그럼 얘네들은 뭐 하는 거고? 플러스야. 곱해야 돼. 이건 빼기네. 그럼 뭐 해야 돼? 나누기. 얘네들은 곱하고 얘네 나눠줘. 그럼 좌변이 얼마야? 3하고 4는 곱하고 12는 나누면 1. 그 우변은 k에 x분의 1, y분의 1은 더하고요. z분의 1을 빼는 거겠죠. k의 몇 제곱이 1인가? k의 몇 제곱이 1이죠? k의 세제곱이 1이에요? k의 몇 제곱이 1이지? x 1 0제곱 0제곱. 모든 수의 0제곱이 1이죠. 모든 수의 0제곱이 1이에요. 아니 선생님 0제곱에 2제곱도 0 아닌가요? 그래서 문제에서 k가 0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k가 0이 아니기 때문에 넌 0입니다. 그러니까 0이는 알아듣겠지 무슨 말인지. 그렇게 하는 거야. 야, 근데 지금 이 선생님이 풀어가는 요 과정 중에 니네가 보면 알겠지만 얘를 이렇게 바꿨을 때 여기가 전부 다 k, k, k 다 똑같아야 되는 건 알겠죠? 그래야지만 여기 계산이 되는 거니까 만약에 얘가 다르면 안 됩니다. 각게 맞추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거니까 알아두시면 돼요. 단골 손님입니다. 푸는 방법을 알아야 풀 수 있으니까 기억 좀 해두시고 넘겨요. 와 넘기면 마지막 거기 유형 16번이 활용 문제야. 104번하고요 106번과 105번 107번이 같은 종류의 문제인데 일단 너네가 제일 싫어하는 문제 스타일입니다. 문장제 문제. 제일 싫어요. 일단 글 읽는 것도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수학 문제 글이 많다니. 근데 구별을 좀 해줄게. 104번이나 106번은요. 문제에 식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쉬워요. 그게 겁나 길게 써있지만 결국 식 준 거야. 식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지. 요즘 니네 나중에 고등학교 이제 올라가서 국어 문제를 풀어보면 고등학교 국어 이제 수능 문제나 모의고사 문제 중에 이런 류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문에, 고등학교 지문 안에 이렇게 이런 식 같은 거 설명해 놓은 거 있어요. 애들이 이걸 그렇게 못한다고 하더라고. 이번 수능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나 봐. 무슨 물리 관련된 지문 문제가 있었나 봐, 이렇게. 애들 그렇게 못한다. 읽다가 그냥 이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얘는 쉬워. 문제의 식이 주어져 있으면 쉽습니다. 대입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105번이나 107번은요, 식이 없어요. 식이 없어서 니네가 식을 세워야 돼. 이걸 좀 더 어려워하지. 그러니까 차이점은 그거야. 104번, 106번은 식이 있어. 식에다 대입하면 돼. 근데 105번, 107번은 식이 없어. 니네가 식을 세워야 돼. 이 차이입니다. 104번, 106번 중에 뭐 해볼까? 104번. 오케이. 좋아요. 104번을 풀어볼게요. 자, 이제 잘 읽기만 하면 됩니다. 읽어볼게요.
일정한 비율로 붕괴되는 어떤 방사성 물질의 처음의 양을 M0라고 했고요. t년 후의 양을 MT라고 했으면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한대요. MT, t년 후의 양은 처음의 양 곱하기 AL 마이너스 T제곱인 거예요. 이 T 자리에 몇 년이 들어가는 거지. 3이면 3, 뭐 7이면 7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치? 이해되죠? 근데 여기 문제 뭐라고 됐냐면 3년 후에 이 물질의 양이 3년 후에 양이 처음 양의 반이 된다. 12년 후에 양은 처음 양의 K배가 된다. K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쉬운지 보세요. 얼마나 쉬운지. 얘는 여기다 3 넣는 거 아니에요? 그럼 넣어요. M3은 M0 곱하기 A의 마이너스 3 맞니? 맞죠? 이게 얼마예요? A는 뭔데? A는 몰라 나도. A는 관심 없어. 그냥 저게 2분의 1이야. 됐어? 이해됐어요? 식으로 세워봐. M 12는 M 제로 곱하기 A의 마이너스 12죠. 그잖아? 이게 K 아닙니까? 그럼 K 얼마예요? 요 양변에 몇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야? 그렇죠. 4제곱하면 되죠. 그러니까 뭐예요? 2분의 1에 4제곱이니까 16분의 얼마? 1. 답입니다. 그쵸? 106번도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식이 주어지면 괜찮아. 그냥 시간에 잘 대입을 하면 끝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알았지? 이해돼요? 좋아. 좋아. 105번, 107번 중에 뭐 해볼까? 107번. 좋아. 107번 갑니다. 자, 107번은 식이 없으니까, 식을 세워야 되니까, 여기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볼게요. 어떤 문서를 R%로 확대 복사한 후, 복사본을 다시 R%로 확대하는 작업을 계속 반복한대요. 6번째 복사본의 글자 크기가 원본의 2배다. 자, 여기부터 할게. 이제 식을 세울 거야. 관계를 파악할 거야. 6번째 복사본의 글자 크기가 원본의 2배입니다. 얘들아, 6번째 복사본의 글자 크기는 원본의 일정한 비율만큼 확대를 몇 번 해야 하는 거야? 6번 한 거죠. 맞습니까? 그럼 들어봐. 원래 원본이 있었어. 여기서 지금 R% 확대를 해야 돼. 얘들아, R% 확대하면 어떻게 돼? 곱하기 몇 하면 돼? 100분의 100 플러스 100 플러스, 맞아요? 요거 못하면 안 돼. 맞잖아. 아니, 어떻게 하는 거야? 원본에다가 1 더하기 100분의 R을 하는 거지. 이게 확대잖아. 축소는 뭐야, 그러면? 1 마이너스지, 그치? 그럼 다시, 이거 한 번 한 거야? 이렇게 몇 번 해야 돼? 6번 하면 어디다 6을 곱하는 거야? 여기다 곱하는 거죠.
맞죠? 모르겠어. 한번 더 할게. 이렇게 있었는데 다시 R% 확대를 하면 여기에다가 다시 1 더하기 100분의 R을 곱하는 거니까 이게 제곱이 되는 거라고. 맞지? 그럼 6번 확대했다는 얘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몇 제곱이 된 거야? 6제곱이 된 거예요. 됐어요? 그럼 뭔지 모르겠지만 1 플러스 100분의 R의 6제곱이 2구나. 맞아요? 1 플러스 100분의 R의 6제곱이 2예요. 문제가 뭘 구하는 거야 이제? 8번째 복사본의 크기는 6번째 복사본의 크기에 2의 P분의 Q제곱이래. 그럼 8번째 복사본의 크기는 원본에다가 1 더하기 100분의 R을 몇 번 곱한 거야? 8번. 걔는 6번째 복사본의 크기는 원본에 1 플러스 R의 6제곱을 한 거에 2의 P분의 Q제곱이라고. 됐나요? 맞아요? 그럼 지금 제가 요식 쓴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 그치? 물론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이 양변으로 뭐 지워져? 이거 지워져. 이건 얼마야? 이건 2라고 한 거 아니야? 맞아? 얘는 2야. 얘는 얼마야, 그러면? 얘는 얼마야? 1 플러스 100분의 R의 6제곱이 2야. 나는 1 플러스 100분의 R의 8제곱이 얼마인지가 필요해. 그럼 여기에 양변에 몇 곱하면 8 나와? 6분의 8, 그렇지. 맞아요? 2의 3분의 3입니다. 어려운 거 아니야? 그냥 이거야. 너가 6에 너의 6제곱이 2면 8제곱은 이거 구하려면 양변에 6분의 8 곱하면 돼, 그냥. 그럼 문제가 이걸 물어보는 거죠? 2의 3분의 4는 2의 1제곱에다가 2의 몇 제곱을 더 곱하면 되니? 3분의 1. 이게 P분의 Q죠?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 그렇지? 식이 없으면 니네가 저 관계를 식으로 좀 표현을 해야 되니까 그것만 좀 집중을 해주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알았죠? 됐어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거 답니다. 네, 그렇게 하면 돼요. 좋아. 그래서 숙제는 107번까지 해갖고 오시면 돼요. 107번까지가 숙제입니다. 107번까지가 숙제예요. 그 다음에 우리 C단계는 지금 안 해요. C단계는 지금 안 합니다. 대충 지금 지수가 끝났거든? 끝난 거야. 다음 시간에 숙제 갖고 오면 그 숙제 풀이하면 이제 지수가 진짜로 끝났는데, 나중에 너네가 수능 가면 이게, 수능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이걸 하는 본격적인 2학년이 되면 내신에
이거 나와요. 이 수능 기출문제가 나오거든. 여러분이 고등학교 1학년을 가면 모의고사를 봅니다. 3월 달에 보고요. 보통 6월 달? 10월인가 보는 것 같은데, 이렇게. 고등학교 2학년도 비슷해요.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3월 달에 보고요. 5월 달에 보고요. 6월 달에 보고요. 7월 달에 보고요. 9월 달에 보고요. 10월 달에 보고요. 수능을 봅니다. 더럽게 많이 보지, 그치? 근데 여기에 이제 몇몇 학교들은 더 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경희여고, 휘경여고, 동대부고도 보던데. 외부 사설 모의고사를 사서 돈 주면 보는 걸 학교에서 하더라고요. 이건 무료입니다. 근데 그 중에 다 필요 없어. 다 못 봐도 돼. 뭐만 잘 보면 돼? 이거. 앞에는 다 어차피 다 그냥 트레이닝이야, 그냥.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에서 이 모의고사 이거에 그렇게 목숨 거는 애들이 있던데. 이거 목숨 걸지 마. 이 모의고사의 범위는 중학교 3학년 전범, 중학교 전범이죠. 중학교 전범이야. 그러니까 고등학교 거랑 아무 상관이 없는데 애들이 그렇게 목을 매요. 이거 다 안 해도 돼요. 이거만 잘 보면 돼. 그러니까 이거 100점 맞는다고 대학교 보내주지 않는단 말이야. 근데 잘 보면 기분이야 좋지. 그렇잖아. 못 보면 기분이 안 좋지. 빵점 맞았다고 생각해봐. 기분이 안 좋겠지. 그건 내가 인정하는데 잘 볼 필요는 없다고. 이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근데 지금 내가 말한 얘네들은 다 이름이 뭐냐면 학력평가예요. 학력평가. 여기만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정확히 여기가 모의고사입니다. 6, 9. 왜냐면 얘네만 출제 기간이 달라. 여긴 다 교육청이야. 여기만 평가원이라는 데서 출제를 해요. 이 평가원이라고 이름은 들어봤어요? 이 수능 출제 기간이에요. 그래서 6월, 9월 수능 요것만 평가원에서 출제를 합니다. 나머지는 다 교육청 기출문제야. 그래서 니네 거기 C단계를 보시면 108번은 평가원 기출이라고 돼 있거든요. 잠깐 봐봐 그냥. 구경이라도 한번 해보자고. 108번은 평가원 기출이라고 돼 있지? 그게 여기서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3번은 교육청 기출이죠? 그게 여기서 내는 겁니다. 차이점이 있어요. 알아도. 거기 있는 평가원 기출은 나중에 꼭 다시 풀어봐야 되는 문제들이니까 그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뒤에 보면 117번도 평가원 기출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니네는 모의고사 신경 쓰지 말고 수능을 잘 봐야 돼. 수능. 그 다음에 내신. 한 문제만 한번 해볼게요, 그냥 맛배기를 한번. 108번 문제를 한번 봅시다. 맛배기로 그냥 한번 해볼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잖아. 이걸로 과연 수능 기출 문제를 풀 수 있을까? 뭐 이런 입장에서 한번 해볼게요. 자, fx가 같이 봐봐. 2차 함수예요. 다음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개수가 2개랍니다. 거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루트 3의 f의 n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것을 여기까지 스톱. 얘들아, 루트 3의 f의 n제곱 중 n의 4제곱 중 실수인 건 몇 개야? 몇 개? 2개. 2개겠지. 아니, 이게 한 개인데 곱하라고 했겠어, 설마? 그건 아닐 거 아니야. 2개야.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양수겠지. 대충 느낌 나죠?
그랬더니 걔네 둘을 곱했더니 마이너스 9래. 곱한 값이 마이너스 9야. 어? 두 개를 곱했는데 마이너스 9라고. 얼마야? 그렇죠. 3하고 마이너스 3이죠. 어? 아니, 아닌가요? 아니, 두 개를 곱했는데 아니, 얘들아, 이 네 제곱근 중 실수인 거는 뭐만 다르죠? 부호만 다르잖아요. 부호만 다르잖아요. 맞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9가 되려면 각각이 얼마여야 돼? 3하고 마이너스 3이겠지? 아, 그러면 이 얘기 아닌가? 루트 3에 f의 n제곱에 4분의 1제곱은 3이구나. 맞아요? 그러면 따라서 루트 3의 f의 n은 몇이에요? 81. 맞아요? fn은 얼마예요? fn은 얼마죠? 27분의 fn이요? 니네 루트 3에 몇 제곱을 하면 81? 81이 3의 4제곱이에요, 참고로. 몇 제곱을 하면 3의 4제곱 되죠? 8. fn이 8이라는 얘기지. 아니, 내가 지금, 잘 들어봐. 지금까지 이 8이라는 걸 구하는 이 순간까지 한번 생각해봐. 못 알아듣겠는 게 있어요, 혹시? 없지? 없잖아. 야, 이게 4점짜리야. 이게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 문제 4점짜리 문제예요. 근데 여기까지 얘기하는데 알아듣겠죠? 니네 지수 지금 처음 배웠잖아. 처음 배웠는데 알아듣겠지? 그치? fn이 8이야. 그러니까 얘가 뭐 된다는 거야? 8 된다고, 얘가 8. 얘가 8이 되는 n이 몇 개 있다고? 2개. 생각을 해봐, 얘들아. 저게 위로 볼록의 이차 함수거든? 여기가 2고요. 여기가 k예요. 얘가 이렇게 8이 되는 애가 있을 거 아니야? 맞아? 맞지? 이게 8이 되는 n이 몇 개 있다고? 2개 있대요. 몇 개요? 얘 아닙니까? 얘 아닌가요? 그럼 얘는 얼마죠? 자연수인데 1. 얘는 얼마죠? 3. 아, 그럼 여기다 1 넣으면 8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마이너스 1 플러스 k가 8 아닌가? 그럼 k는 9. 9가 답인데? 지금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알겠죠? 이런 거야, 이런 거. 선생님. 응? 다 줬네. 빨리. 갔다 와. 아니, 저는 4분의 1을 왜 먹어요? 4제곱근. 4제곱근. 그렇잖아, 그치? 그래, 이렇게 하는 거야. 8일 때 왜 1이랑 3이 나와요? 얘가 8이 되는 자연수 n이 있다는 거야, 2개가. 무슨 말이야? 여기다가 x자리에 뭐 집어넣으면 8 되는 개가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자연수라고 해. 근데 2가 여기 있으니 2보다 작은 자연수는 1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1인 거지. 응. 그거야. 근데 만약에 이게 이랬다면 이건 모르죠. 5보다 작은 자연수는 여러 개 있으니까, 그치? 이런 문제입니다. 나중에 이런 걸 풀게 될 거라고. 그래서 한번 맛배기로 했는데, 야, 근데 C단계, 좀 아니잖아요? C단계면 거의 막 넘사벽 이런 문제도 있어야 하는데, 그 정도는 아니지? 아닌가? 그쵸? 그래요. 자, 우리 뭐 할 거냐면 이제, 숙제는 거기까지야. 숙제는 거기까지인데, 남은 시간 동안 제가 뭐 할 거냐면, 로그를 그냥 살짝
설명하고 끝낼 겁니다. 우주용만 설명 시작하면 좀 싫어요. 그래? 알았어. 아니 내가 적은 거야. 얘가 적은 거야. 근데 그걸 이거 생각해보니까 그걸 왜 말해? 노골. 네? 응. 이스폰 응. 얘가 얘 2분의 1이잖아요. 네. 여기가 4제곱이잖아요. 여기다 4를 곱해야 얘가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얘가 2분의 1인데 얘가 뭔지 궁금한 거잖아, 그렇지? 여기에 4제곱을 해야 얘가 되잖아. 맞아? 이렇게 4제곱을 해야 얘가 되잖아. 나 세찬이 먹어서 요즘 독감이 유행인가? 우리나라에 독감이 처음 들어왔을 때 기억나나요? 혹시? 저 2010년에 태어났어요. 2010년? 독감이 처음 들어왔을 때가 그렇네. 2009년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저는 그거 알거든요. 처음 독감 들어왔을 때, 내가, 그때만 학원에 다 열책하고 다녔어. 코로나 때처럼. 근데, 열이 39.9도인가? 제가 3일을 이러고 살았어요. 39.9도로 3일을. 병원에 가면은 제일 먼저 검사하는 게 그거였어. 독감 검사. 근데 그때가 얼마였냐면 독감 검사 할 때 한 번에 20만 원씩 냈나? 응급실에서. 초창기여가지고. 근데 독감 검사 하는데 독감이 안 나와. 근데 열은 39.9도야. 그 병원에서 열을 내려줘요. 집에 가. 그럼 좀 있으면 열이 또 올라. 그럼 또 병원에 가. 그럼 또 독감 검사를 또 해. 근데 또 독감이 안 나와. 또 열을 내려줘. 또 집에 가. 그럼 열이 또 오른다? 그럼 또 병원에 가. 또 독감 검사를 해. 3번 했어, 3번. 근데 열이 안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학원 옆에 있는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들한테 이제 물어봤죠. 그랬더니 응급실 안 갔거든, 이번에. 그냥 병원에 가가지고 물어봤더니 날 보더니 배 아프니? 물어보는 거야. 아픈데? 그랬더니 장염이네. 장염약을 줘줬어요. 먹었더니 낫어. 참, 그래서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인데, 의사라는 직업도 찍는 거구나. 코로나 때는 코로나 때는 그러셨어요. 코로나 때? 코로나 때는, 토론인데 이미 그때는 이제
그런 비용이 없잖아요. 아, 코로나 때도 그런 일이 또 없을 거 아니에요. 줌으로 수업하고, 그치? 수업하는 척하고, 딴짓하고, 지네들끼리 대화하고, 게임하고, 참, 대단했지? 야,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지 몰라. 기억도 안 나잖아요, 그쵸? 줄 서서 마스크 샀던 거 기억나? 모르지? 니네는. 2019년에 몇 살이었어요? 10살? 아, 우리 딸이 2019년생인데. 우리 딸 딱 태어나고 나서 코로나 딱 터져가지고 그냥. 그랬지. 야. 코로나 안 걸려본 사람 혹시? 있나요? 없나? 한 번씩은 다 걸려본 건가? 저 내로 걸렸어요. 진짜로? 저도 한 번은 걸려봤는데. 와. 아, 진짜 안 걸려본 사람 없나요? 없네. 자, 우리 할게요. 얘들아, 요거만 설명을 끝낼 테니까 그냥 이해만 하고 가세요.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로그라는 숫자를 이제 배웁니다. 우린 지금까지 지수를 배웠고 로그라는 숫자를 배울 건데 이거야. 2의 1제곱이 얼마예요? 나이스 타이밍. 2예요. 2의 제곱은 얼마죠? 4예요.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봐.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한 거야. 아니, 그럼 2를 몇 번 곱하면 3이 될까? 이게 궁금한 거지. 그런 건 있을까? 왠지 있을 것 같지. 이전에 아마 이건 알았을 걸, 사람들이. 2의 2분의 1제곱이 루트 2라는 건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1.414 얼마 가는 무한 소수라는 것도 사람들이 알았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대충 3은 얘보다는 뭐 1보다는 더 크고 2보다는 작은 한 1. 얼마 될 것 같은데, 그치? 맞잖아요.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아유 씨 그래 있겠지. 이렇게 약속하자. 그래서 약속을 합니다. 이게 로그예요. 이거 숫자입니다. 어떤 숫자야? 잘 들어. 2를 요만큼 곱하면, 제곱하면 3이 되는 수. 2라는 숫자를 이만큼 곱하면 3이 되는 수. 다시 로그라는 숫자는 어디 자리에 오는 수냐면 지수 자리에 오는 숫자를 로그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해하나요? 무슨 말인지? 다시 2를요 이만큼 제곱하면 3이 된다고. 로그는 지수 자리에 들어가는 숫자입니다. 이해해요? 무슨 말인지? 봐봐. 2를 몇 번 제곱하면 4가 되겠니? 2죠? 자, 이거를요, 로그로 표현하면 2의 로그 2의 4라고 씁니다. 근데 이게 계산해보면 얼마였던 거야? 2. 그러니까 로그는 실수 전체를 나타내는 표현이고요. 이거 무리수예요. 물론 자연수가 될 수도 있고 등등등. 이게 로그입니다. 근데 얘들아, 이거 뭐지? 그렇지. 아, 굿. 그런 수예요. 이건 뭐예요? 3을 이만큼 곱하면 얼마가 된다? 7이 된다. 그럼 대충 얼마겠어요? 2점 얼마겠지? 이해돼요?
왜냐면 1점 얼마네. 로그 3의 3이 얼마게요? 로그 3의 3이 무슨 뜻이에요? 3을 이만큼 곱하면 3이 되는 수. 3을 이만큼 곱하면 3이 되는 수. 3을 이만큼 곱하면 3이 되는 수. 1이에요. 로그 3의 9는 얼마일까요? 3을 이만큼 곱하면 9가 되는 수예요. 얼마예요? 2죠. 그러니까 얘는 얘보다는 크고요. 얘보다는 작은 수죠. 그래서 1점 얼마 정도 되는 숫자입니다. 이해하지 무슨 말인지. 이게 로그입니다.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냥. 알았지? 어렵나요? 아니지. 받아들여지지? 얘들아, 이 자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밑이라고 불러요. 이 자리를 진수라고 부릅니다. 이건 외워줘. 이걸 밑이라고 부르고 이걸 진수라고 불러. 알았지? 다시. 얼마라고? 1. 얼마라고? 얼마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타내는 로그는 이 밑과 진수 자리가 똑같으면, 밑과 진수 자리가 같으면 늘 1입니다. 이해하겠죠? 그 다음, 다시. 잘 봐봐. 이렇게 사람들이 약속을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얘들아, 1에 몇 제곱을 하면 1이야? 1이야? 0은 안 돼? 3은 안 돼? 2분의 1은 안 돼? 루트 2는 안 돼? 너무 많은데? 그래서 생각해봐. 선생님, 그럼 이 지수 자리에 오는 숫자는 로그 1의 1이라고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로그 1의 1이면 그럼 얼마예요? 1도 되고 0도 되고 3도 되고 2분의 1 되고 너무 많은데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나타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로그 1의 1이라는 숫자는 없습니다. 그렇게 쓰면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잘 들어. 이 밑자리에 1이라는 숫자는 올 수가 없어요. 밑이 1인 로그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쓰는 게 의미가 없어. 그 다음 또 봐봐. 그냥 이해하면 돼. 지금은 2를 얘들아 이렇게 제곱해서 2가 되는 숫자가 있어? 없죠. 그러면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지수에 있는 숫자를 그렇게 나타내길 약속을 하면 로그 1에 2라고 써야 되는데 애초에 이런 수는 있어 없어? 없어서 안 써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밑자리에는 1 들어가는 로그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그를 나타내는 로그를 이제 숫자를 표현할 건데 지수 자리에 오는 숫자를 밑이 1이 되는 경우는 안 해. 그러니까 밑자리에 뭐가 올 수 없어? 1이 올 수 없어. 알아두시고. 다음. 당연한 얘기를 계속 하는데 2의 몇 제곱이 1이게? 아까 했어? 몇 제곱하면 1이야? 2를. 뭐지? 0. 3을 몇 제곱하면 1이야? 0. 7을 몇 제곱하면 1이야? 0. 그래서 이 0은 로그 2의 1이죠. 이 0은 로그 3의 1이죠. 이 0도 로그 7의 1이지. 그래서 진수가 1이면 0이에요. 알아두시면 됩니다. 우리 이런 숫자를 다룰 거예요. 다음 시간부터 이런 숫자를 갖고 지금 새로운 숫자를 얘기한 거야. 알았지? 새로운 숫자. 이거 갖고 이제 뭐 하냐면 아니 이거 숫자잖아. 로그 2의 3이라는 숫자란 말이에요. 이걸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거 배웁니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그럼 이 로그까지가 다 끝나잖아.
그럼 이게 지금 뭐 한 거냐면 그냥 우리 수학으로 그 어렸을 때로 따지면 자연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거 배운 거야. 구구단 배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냐 그걸 딴 거 배우는 거거든요. 예, 이거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계산을 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면 딱 좋아. 그래서 로그까지는 다 계산을 연습해야 돼.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얘들아 봐봐. 그래서 A에 X제곱을 하면 B가 된다는 건 지수 형태예요. 그렇죠? 그때 이 X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는 걸 방금 배운 거야? 로그로 표현하는 걸 배운 겁니다. 뭐라고 써요? 로그 A의 B. 아, 나중에 니네 이제 쓰겠지만 이렇게 쓰면 큰일 나. 그럼 이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뭐하고 뭐를 확실히 구별해서 써줘야 되냐면 밑자리에 들어가는 숫자와 진수 자리에 들어가는 숫자를 확실히 구분지어서 써줘야 됩니다. 알았나요? 무슨 말인지? 그건 알아두시고. 여기 봐봐. 다음 시간에 이제 할 건데 요게 뭐라고? 밑. 요게 뭐? 진수. 잘 보세요. 얘는 여기서 온 애입니다. 얘는 여기서 온 애예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는데 우리가 지수법칙 할 때 그걸 배웠잖아. 저 지수 자리에 들어가는 숫자가 요 숫자가 실수 범위까지 확장이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했죠. 그 중에 가장 강력한 조건이 뭐였냐면 A라는 애가 무슨 수가 되면 안 됐지? 음수 안 되고 역 안 됐죠. 그래서 A가 무슨 수만 됐어요? 양수만 됐지. 그래서 그대로 와서 얘도 0보다 커야 돼요. 그러니까 로그는 밑자리에 음수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 다음에 아까 뭐 안 된다고 했지? 1 안 돼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밑조건이라고 부릅니다. 이 B를 뭐라고 부른다고? 진수. 얘들아, A가 0보다 크면 0보다 큰 수에 X를 제곱해서 B가 나왔대. B가 음수가 나올 수 있니? 절대 없겠죠? 자연스럽게 B도 무슨 수가 돼? 양수가 돼요. 얘가 그대로 쫓아와서 이 B도 양수입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진수 조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로그는 조건이 좀 필요합니다. 요걸 만족해줘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얘들아 잘 들어. 이거 한 몸이야. 지수 형태에서의 지수를 로그로 표현한 거기 때문에 얘를 보면 이렇게 표현되고 얘를 보면 거꾸로 이렇게 표현이 돼야 돼. 그러니까 애들이 이 로그를 그냥 이 감각 없이 그냥 배우면 이 전환이 안 됩니다. 근데 보세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제가 한 거를 잘 이해를 했다면 잘 될 겁니다. 아까 로그에 2의 3이 무슨 뜻이었다고? 이걸 내가 x라고 해볼게. 그럼 이 x라는 숫자는 어떤 애야? 여기서 이거 보고 얘기해봐. 2를 x번 곱하면 3이 되는 수. 이렇게 바뀐다고요. 빨리 그냥 바뀝니다. 그냥. 맞잖아요. 다시 로그에 뭐 예를 들어서 8에 x가 2였어요. 무슨 뜻입니까? 8을 제곱하면 x가 되죠. x 얼마예요? 이거예요. 이거 하는 거야, 이걸. 그냥 되지 않아? 그러니까 애들이 이걸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 따로 노는 거야. 로그 2의 3. 아, 로그 2 의미도 몰라. 나중에 혹시 친구한테 물어보세요. 야, 너 로그 2의 3이 뭐야? 물어봐. 2를 그만큼 곱하면 3이 되는 수라는 얘기를 못한다. 새끼 로그 잘못 배운 거. 어디 그럼 안 돼요.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어야죠. 알았나요? 무슨 말인지? 네. 다음 시간에 이제 이거 갖고 덧셈, 뺄셈, 곱셈 할 겁니다. 그리고 숙제는 아까 얘기한 거기까지예요. 107번까지.
잘 해갖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